끝이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준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키자 당내 일부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에까지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준석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는 무효라며 법원에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들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우선 이번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핵심은 끝이 없는 이준석의 분탕질이 있지만 철저히 지켜져야 할 정당의 자율성을 법원이 침해했다는 점이 추가가 됐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원의 결정 핵심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 당대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어긋난다 이런 것입니다. 즉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고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법원의 월권 행위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합법성을 심판하는 기관이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률을 기반으로 한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황정수 판사의 판결이 역사의 길이 남을 법원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앞으로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든 우파 성향을 가진 판사든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율 영역을 얼마든지 침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게 진짜 삼권 분립의 붕괴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능입니다. 이준석 분란부터 징계 그리고 법원의 판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는가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도 이준석이지만 이준석 한 명을 놓고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도 천번 만번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선 승리로 인한 정권 교체, 곧바로 지방선거 압승으로 역대급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타개할 만한 충분한 원동력을 얻었음에도 이른바 이준석 사태를 질질 끌어 스스로 자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엄청난 공격으로 당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저는 이것을 국민의힘의 무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키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고 급기야 이준석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는 무효라며 법원의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무효 결정을 냈기 때문에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무효이고 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으려는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무효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한번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러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이준석의 객기액이 된 당내 일부 친 이준석계 의원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들을 일일이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승민, 하태경, 김웅, 허은하, 최재형 등등등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당대표 지위를 보전하라, 이준석을 품어라 이런 것입니다. 수사에 몰렸던 이들이 좌파 판사가 먹을 거리 하나 툭 던져주니까
기세가 등등해져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때문에 당은 대혼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총의를 모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국민의힘이 이준석만 빼고 의원들과 당원 그리고 지지층들이 어떤 총의를 모아 똘똘똘 뭉쳐야 할까요?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듯 사태 해결 방법은 복잡성을 띠지 않고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권성동 동반 퇴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준석과 권성동 동반 퇴출, 이 하나의 사안에 총의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윤리위 징계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종편이나 유튜브 등에서 많은 논평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처음부터 권성동의 윤리위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법원의 판결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야 하는데 권성동이 사퇴하면 또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며 법원이 딴지를 걸 수 있다 때문에 사퇴가 아닌 윤리위 징계를 통해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권성동의 징계 사유는 차고 넘치죠. 검수완박 논란의 장본인이 권성동이긴 하지만 100번 양보해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걸 빼더라도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문자 메시지 파동 그리고 연찬회에서의 술자리 참석 등은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주말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에 대한 조속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의가 나온 만큼 이와 함께 권성동에 대한 징계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좀 더 본질을 더 살펴보면요. 이준석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탕과 내부 총질이고요. 권성동의 본질은 무능입니다. 이준석과 이준석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이라 불리는 권성동의 어떠한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권성동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무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집권 여당의 핵심 인물들과 세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친노, 친이 친박, 친문 이런 말이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기점으로 한 집권 여당 대 친대통령 세력들이 늘 있어 왔다는 반증이죠. 또 이 속에서 핵심 인물들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친윤이라는 게 허용될 수 없다. 이런 접근 방법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없는 문제를 만들어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선전선동한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자천타천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에 대한 논란은 그 존재에 대한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 무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권성동이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을 해주는 집권 여당의 핵심 인물로 적합하지 않다. 이 중대한 역할을 권성동에게 맡기기엔 권성동은 터무니없이 능력이 부족하다, 없다, 무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권성동의 착각입니다. 자신만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 적임자는 바로 내가 돼야 한다는 착각을 권성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착각을 본인 스스로 깨닫기 전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위 징계를 통한 다소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원 그리고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저해 요소로 작용할 두 명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담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